통진당 사례에서도 헌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는 이제 헌재예요, 헌재. 헌재는 뭐랄까요, 그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헌재는 굉장히 이제 법관들 중에서도 고결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사진 봐서는 표정이 왜 안 좋아. 헌재에 가 있는 이 탄핵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뭘 지켜봐야 되는 건지, 우려할 지점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헌재 자체는 아직까지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아. 절차적으로는. 네. 네. 아직 너무 초반이기도 하거니와. 빨리 하는 척은 해요. 근데 실제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려스러운 거는 헌재보다는 청구인, 그러니까 소추인, 국회. 아, 지금 이제 법사 네. 위원장이 새누리당. 그렇죠. 권성동 의원인데, 거기서 일단 지체시키고 있다고. 그렇죠. 네. 지금 아직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도 안 된 것 같아요. 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들이 해야 되는데 매일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는 못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6개월을 간다, 1년을 간다 하면은 자기 6개월치 벌이는 이 사건에서 나와줘야지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건이 1년 간다. 근데 내가 1년에 1억을 번다. 네. 하면은 1억은 줘야 이 사건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그걸 팽개치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도 좀 의문이고, 매일 한다고 했을 때. 대리인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변호사. 변호사들. 예. 역으로 대통령 쪽도 완전히 모든 걸 팽개치고 이제 이 사건, 탄핵 사건에 매달려야 되는데 잘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대리인단 선임부터 상당히 좀 난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지만 그 사람이 직접 작전 짜고 뭐 예를 들어 증인신문할 때 증인신문사항 만들고 물어볼 거 만들고 증거 찾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럴 의지도 별로 예, 없겠죠. 그럴 리도 없고요. 네.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가결만 시켜놨지. 네. 실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행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핵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세력이 있을 거고 빨리 진행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빨리 진행되기를 원치 않은 세력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겨우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 쪽이 이제 빨리 진행을 원하는데 그 진행되는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제대로. 그렇죠. 헌재는요? 헌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을 되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63일 걸렸으니까 뭐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때는 헌재도 그렇고 소추인 쪽도 그렇고 대통령 피소추인도 그렇고 하여튼 빨리 끝내자 이거를. 어떻습니까? 소추인 쪽은 이제 탄핵 될 거다,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 쪽은 이제 기각될 거다, 우리가 이긴다. 헌재도 부담스럽고. 양쪽 다 이해가 맞아서 빨리 그렇죠. 진행했는데. 예. 63일 동안 주 2회 정도 했어요, 평균 재판을. 주 2회. 예. 근데 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은 오히려 지금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하고 좀 구조가 비슷한 게 헌재는 사실 별 생각이 없고 법무부 쪽에서는 빨리 해산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통진단 쪽에서는 재판 빨리 해봐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기각돼도 그냥 해산 안 되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이 사건이 2013년 11월 달에 접수가 됐어요. 첫 재판이 2014년 1월 28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달 보름 좀 됐죠.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쭉 간격들을 보시면 3주, 뭐 4주도 있고 대체로 3주가 많아요, 텀이. 근데 한 8월, 9월 가면 이때 이제 그때 그게 나왔잖아요. 김영환 민정수석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연내 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빨리 진행하라고. 연내 끝내라고. 네, 그래도 이게 2주예요. 그리고 선고가 3주 좀 넘었죠. 끝나고 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현재 맥시멈이 아닐까 싶은. 그럼 1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장난. 근데 아니, 그러면은 13개월이면 임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증인이 법무부 쪽에서 셋인가? 넷인가? 셋. 그다음에 형평 맞춘다고 통진당 쪽에 셋, 여섯. 그다음 참고인 둘 해서 전부 10명을 신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 탄핵 사건은 대략 나올 수 있는 증인이 우리 지금 청문회 증인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맞아요. 그럼 한 100명 예. 되겠네요. 그러면 주 2회 재판을 했을 때도 와 이게 뭐 100명이라고 치면은 주 2회 재판은 50주 아닙니까? 1년이 52주인데 이거 될까 싶은.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끌겠다 기각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통진당 사건 예를 들어서 보면 임기 마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러니까 6개월 이내, 180일 이내에 선고한다. 뭐 이거는 그 규정이 권고 그 규정인가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훈시 규정이라 그래가지고요. 물론 이제 법에 있으니까 지키긴 해야 되는데 안 지켰을 때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통진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3년 11월에 시작돼가지고 2014년 12월이니까 180일 넘었잖아요. 네. 그럼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럼 이 판결이 무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을 안 지켰으니까. 이게 무효라면은 통진당 해산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재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속도로 네. 달렸을 때 지금 정도의 소추 요건들 그 적용하는 법률 위반들을 만약에 일반적인 속도로 달려서 심의하려면 1년을 걸려야 정상이다 하는 거네요. 1년 더 걸릴 수도. 박한철 헌재 소장은 자기 임기 중에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1월 말 전에는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근데 이제 언론 전망도 플레이일 있죠. 수도 있고. 저도 언론 플레이라고. 예, 그건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는데, 뭐 자기 의지는 그랬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 13개인가 뭐 기소됐는데, 그 중에 진행하다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그걸로도 그냥 탄핵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꼭 해야 하나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기는 너무 부담이 커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재판을 종결시켜버리고 나면, 당장 뭐, 제가 대통령 변호인단이라면, 졸속 재판한다. 불공정하다고 변호인단 사퇴해버리고 뭐 언론 플레이 할 것 같아요. 변호인들이 사퇴하면 변론을 포기한 걸로 보고 바로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어 의원직 사퇴하는 거랑 비슷한. 사퇴 자체가 공격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친박 쪽에서는 뭐, 이거 재판 이상하다. 헌법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해놨더니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해서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전술력을 다 짤 텐데, 그리고 헌재도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지연시킬 수 있는데, 지연이라기보다는 늦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뭐 여론의 압박으로 혹은 뭐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이거를 더 촉진시킬 수 있냐 이거죠. 진행을 더 빨리. 없어요? 방법이? 냉정하게 말하면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제 생각에는 계속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주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중점을 보는 게 뭐냐면 탄핵을 받아들이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역사적 사명 뭐 내가 뭐 나중에 뭐 역사적인 재판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 제일 헌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판사 7이고 판사 출신 7이고 검사 출신 2인데 특히 판사 출신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되고 싶어 하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대법관이 더 높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느끼기에 더, 법률적으로는 동등한데 예.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 안 되니까 헌재로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그거를. 아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괜찮은 판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본인의 위상도 높아지고 내가 비록 대법관은 못 됐지만 내가 나름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헌재 스스로도 대법관과의 위상이 같거나 높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첫째로 노리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헌재가 처음 생겼을 때는 법률위원을 선고를 많이 하니까 이러다 다음번 개헌 때 헌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결론이 난다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99%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탄핵 기각했다가 헌재가 없어질 거거든요. 속도가 문제라는 거죠. 속도가 문제예요, 이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나름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검찰이나 특검이나 법원에 가 있는 서류를 가지고 탄핵 재판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춘 동영상 뭐 이런 거. 태블릿 PC 뭐 이런 거. 예, 뭐 녹취록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네. 거를 팡팡팡. 잡아다가 바로 저는 소추위원은 못 믿을 것 같고 나중에 대리인 중에 괜찮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변호사가 대리인이 됐다. 소추위원 쪽. 그쪽에 직접 갖다 줘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다이렉트한 물증을 자꾸 넣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하지 증인신문 필요 없이 인정될 수 있는 증거. 예. 특히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 재벌 총수가 직접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걸 대놓고 양심선언하면 본인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소극적으로라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김영재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문서를 파쇄하는데 세로로 파쇄했으면 몰랐을 텐데 가로로 파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뭐 쓰레기 나오면 은밀한 데 버리지 말고 남들 보이는 데 이렇게 좀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거밖에 지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자, 법적 상상력 내에서는 가능한 것이 이 정도인 것이고 결국은 이것도 헌재 판결도 이 판결이 신속히 인용으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지나가신 그 사람 말씀. 존재론적 압박을 받아야 되네.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물리력을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뜻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가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나 상상력 가지고는 너무너무 비관적인데 예. 그래도 저는 이제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게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매주 촛불 들고 나가시는 분들 또 정말 뭐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청문회 보고 있다가 명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보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1월이나 3월에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저절로. 절대. 예. 이걸 오늘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 바운드 깔창. 이건 에어 쿠션이 있는, 이거 내가 쓰는 거구나. 폭신한 필 바운드 깔창은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어야 할 때 정말 좋습니다. 세계 28개국 발명 특허를 얻은 필 바운드 깔창.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거 제가 신발에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총수는 오래 걷지도 않잖아요. 그건 그래. 착한 콜 대리운전 많이 익숙하시죠? 대리로 하는 모든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카피 괜찮아요? 대리운전은 좋은 거랍니다. 수도권은 1800-9998, 타 지역은 검색창에서 착한 콜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의무이자 타인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올리덴탈 체크각을. 치주염, 치은염, 구강질환에 효과적이다.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흡연자 특유의 구취 제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지금 사면 구매자 전원에게 한 병을 더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어요. 예, 미궁 장사랑 화이버 총수가 싸보니까 직접 확인한 가깝지만 멀었던 화장실, 진흙을 먹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에서 진흙을 만나시는 분, 아무 소득 없이 화장실에서 나왔던 분,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해드립니다. 바나나를 먹지 않아도 바나나를 만날 수 있게. 말했잖아요. 어깨동무하고 나온다고 애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이 사건이 2013년 11월 달에 접수가 됐어요. 첫 재판이 2014년 1월 28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달 보름 좀 됐죠.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제 특이한 게 쭉 간격들을 보시면 3주, 뭐 4주도 있고
대체로 3주가 많아요, 텀이. 예. 근데 한 8월, 9월 가면 이때 이제 그때 그게 나왔잖아요. 저기 빨리 김영한 해라. 민정수석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연내 선거 뭐 어쩌고 저쩌고. 빨리 진행하라고. 연내 끝내라고. 네, 그래도 이게 2주예요. 그리고 선고가 3주 좀 넘었죠. 끝나고 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현재 맥시멈이 아닐까 싶은. 그럼 1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장난. 근데 아니, 그러면은 13개월이면 임기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증인이 법무부 쪽에서 3인가? 4인가? 셋. 해요. 근데 실제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려스러운 거는 헌재보다는 청구인, 그러니까 소추인, 국회. 아,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이 네, 새누리당. 그렇죠. 권성동 의원인데, 거기서 일단 지체시키고 있다고. 그렇죠. 예. 지금 아직 소추위원 대리인단 구성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들이 해야 되는데 예. 매일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업무는 못 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6개월을 간다, 1년을 간다 하면은 자기 6개월치 벌이는 이 사건에서 나와줘야지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건이 1년 간다. 근데 내가 1년에 1억을 번다. 예. 하면은 1억은 줘야 이 사건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그렇게 그걸 팽개치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도 좀 의문이고 매일 한다고 했을 때. 대리인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변호사. 변호사들. 예. 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제대로. 그렇죠. 헌재는요? 헌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을 되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63일 걸렸으니까 뭐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때는 헌재도 그렇고 소추인 쪽도 그렇고 대통령 피소추인도 그렇고 하여튼 빨리 끝내자 이거를. 어떻습니까? 소추인 쪽은 이제 탄핵 될 거다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고 노무현 대통령 쪽은 이제 기각될 거다 우리가 이긴다. 헌재도 부담스럽고. 양쪽 다 이해가 맞아서 빨리 그렇죠. 진행했는데. 예. 63일 동안 주 2회 정도 했어요. 평균 재판을. 주의해. 예. 근데 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은 오히려 지금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하고 좀 구조가 비슷한 게 헌재는 사실 별 생각이 없고 법무부 쪽에서는 빨리 해산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통진단 쪽에서는 재판 빨리 해봐 아무 이득이 없는 거예요. 기각돼도 그냥 통진당 사례에서도 헌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는 이제 헌재예요, 헌재. 헌재는 뭐랄까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헌재는 굉장히 이제 법관들 중에서도 고결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사진 봐서는. 표정이 왜 안 좋아. 헌재에 가 있는 이 탄핵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뭘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럼 우려할 지점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헌재 자체는 아직까지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아. 절차적으로는. 네. 네. 아직 너무 초반이기도 하거니와 빨리 하는 척. 역으로 대통령 쪽도 완전히 모든 걸 팽개치고 이제 이 사건 탄핵 사건에 매달려야 되는데 잘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대리인단 선임부터 상당히 좀 난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법률적으로 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지만 그 사람이 직접 작전 짜고 뭐 예를 들어 증인신문할 때 증인신문사항 만들고 물어볼 거 만들고 증거 찾고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럴 의지도 별로 예, 없겠죠. 그럴 리도 없고요. 네.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한테. 가결만 시켜놨지, 네. 실제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진행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핵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세력이 있을 거고 빨리 진행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빨리 진행되기를 원치 않은 세력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우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 쪽이 이제 빨리 진행을 원하는데 그 진행되는 절차를 책임지고